조계종이 불기 2567년 종무식을 열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세상의 모든 평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불법 홍포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3년 한국불교는 대학생 전법 활성화 움직임이 본격적인 시동을 건 해로 기록됐습니다. 불교 독립 동국대는 유력기관 대학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제18회 종교 사회복지대회가 열렸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서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전남 고흥 성불사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봉화 각화사, 영동 반야사 등 전국 곳곳에서 한전 송전선로 공사에서의 불교 폄훼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올 한 해 애쓴 산하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의미 깊은 송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문복지회 이사장 연 교수님은 나눔과 봉사를 강조하며 갑진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불기 2567년 종무식을 갖고 문화재 관람료 전면 감면과 스님 전문 요양병원 개원 등의 성과들을 돌아보며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세상의 모든 평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불법 홍포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숨가빴던 불기 2567년 반야신경 독경 속에서 조계종단의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식이 봉행됐습니다. 지난 5월 조계종은 문화재청과의 업무 협약으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16년 만에 문화재 관람료 전면 감면이라는 제도 개선을 성취했습니다. 종단 수건이었던 스님 전문 요양병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을 개원했고 핵심 종책 사업, 천년을 세우다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바빴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수건 사업의 큰 진전을 종무원들의 노고로 돌리며 수행과 전법으로 자신을 바로 세워 부처님 법을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가 깨달음을 이루고 또 일체 그 고난과 고통, 번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님들은 누구보다 그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절대 잃지 않아야 하겠고, 특히 진우 스님은 불교의 인가법과 연기법을 실천하면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며 세상의 모든 평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가법과 연기법만 제대로 이렇게 좀 신심을 내서 하면 자리리타 나와 남이 함께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이제 우리 조계종단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조계종단이 잘 되고 조계종단이 잘 돼야 불법 홍포가 잘 돼서 세상의 모든 평화가 우리로부터 시작이 된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 또한 내년에도 흔들림 없는 정진 속에 포교하고 수행하자고 함께한 사부대중에게 당부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금년을 잊지 말고 또 내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 스님이야 우리 종단이 흔들림 없이 정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교는 수행이고 수행은 곧 포교라는 마음으로 제8대에는 전법원을 기치로 횃불을 들었다고 하면 제9대에는 이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고전법 하자는 마음으로 이에 앞서 올해 최우수 종무상은 재무부 국고지원 TF팀이, 우수 종무상은 승려복지회와
기획실 대외협력팀, 문화부 문화재팀, 미래본부 미래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특별상은 상월결사 등을 위해 애쓴 인도 도보순례 TF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 해 동안의 수고로움에 감사를 표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자리에서는 전법의 다짐이 싹텄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2023년 한국불교는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내건 상월결사의 주도 속에서 대학생 전법운동이 어느 해보다 활력을 띤 해로 기록됐습니다. 대학생 전법의 본거지인 불교종립 동국대도 유력기관 대학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국불교 중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거치며 자승대종사가 한국 불교계에 던진 화두 부처님법 전합시다. 탈종교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 중흥을 열어갈 전법 확산 1순위는 대학생 포교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7월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학생 포교를 전담할 전국 규모의 전법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각 대학 불교 동아리 창립과 재건, 교수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사부대중이 결집한 현대 한국 불교사의 획을 그은 일로 평가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신심과 원력은 곧 한국 불교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상월결사는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의 가치와 실천을 현대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후 9월에는 공주 마곡사에서 대학생 전법 전략을 주제로 대규모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조계종뿐 아니라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총지종 등이 함께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최대 과제를 추진하는 종파를 초월한 뜻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대학생들은 바로 이 야사의 후예들이며 전법의 주역으로 성장할 새싹들입니다. 우리가 청년이 곧 붙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대학생 포교 활성화가 출가자 배출의 활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산대와 홍익대 등에서 불교학생회가 새롭게 창립됐고 영남대 불교동아리가 10여 년 만에 재결성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영남대 불교동아리 정각회 재정비와 재창단 준비를 위해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와 대구 경북 불자 교수의 회의를 통해 세부 방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11월 둘째 주부터 제41대 정각회 신입회원을 모집하여 현재 특히 지난달에는 사부대중 전법대회를 통해 단시간에 대학생 전법기금 151억여 원이 거쳤고 이를 주도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대종사가 입적했지만 스님의 유지는 면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와 같은 대학생들이 보다 많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배우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 전법운동의 본거지격인 불교종립 동국대학교가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과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하는 지역미래 불자 육성 장학생 선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상월결사 108원령문을 시각자료화해 일상에서 불교를 쉽게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국인 공식 인사법으로 합장을 공표하고 매월 11일을 합장데이로 선포했습니다. 청년 불자 양성은 건학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장학사업 확대와 생활불교 확산, 불교 학생회 활성화 등 사업을 통해서 4세대 청년 불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동국대학교가 앞장서겠습니다. 동국대는 국내 최고 권위의 중앙일보 종합평가에서 올해는 한 단계 더 올라선 8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명문사학으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승대종사가 생전 강조한 부처님법 전합시다의 최대 과제인 대학생 전법운동은 새해 갑진년 불교계의 희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펼치며 서로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K터틀에서 제18회 종교사회복지대회를 열어 내년 사업과 정책 등을 공유하고 종교 사회복지의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본 협의회는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소외된 곳을 찾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취약계층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주미 과장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장은정 팀장 등 9명이 서울시장상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손대국 팀장 등 10명이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25대 회장을 역임한 김봉술 신부와 26대 회장을 역임한 보인 스님,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전남 고흥 성불사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BBS 취재 결과 한전 송전선로 공사로 인한 사찰 수행 환경 위기는 고흥 성불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화 각화사, 영동 반야사 등 전국 곳곳에서 한전 송전선로 공사에서의 불교 폄훼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BS 기동 취재 박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민원이 우려된다며 산중으로 시공되는 초고압 송전선로들은 결국 불교계 천년 고찰들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년 고찰들은 종교시설이자 수많은 역사문화유산 공간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성불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했던 사찰로 전해지며 고려 초기 석조열의 입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불사 권역을 유적 발굴 조사를 했을 때 많은 문화재들이 출토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문제는 한전의 고흥 성불사에 대한 불통과 문화유산 외면, 불교 폄훼 행태가 성불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한전이 경북 봉화군에 50만 볼트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의성고운사의 말사, 각화사 동암과 도서람이 성불사처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300년 역사의 동암과 도서람의 수행 환경은 물론 고지대 자연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 멸종위기종 1급인 사냥이나 시라소니 등이 고압 송전선에 놓이게 됐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 말사인 충북 영동 반야사도 한전의 15만 볼트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보물 1371호 3층 석탑과 아름다운 절경이 훼손 위기입니다. 국가전력망 구축이라는 국책사업과 주민 민원을 앞세워 초고압 송전선로를 천년 고찰들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계종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정말 선배 스님들의 그런 노력으로 그 사찰림이 유지되었고 지금의 그러한 사찰림이 국립공원이 되고 도립공원이 되고 또 지방의 공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 문화유산이 잘 유지되고 또 계승되어지고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 방안 등 강도 높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송전선로를 구축할 때 종교시설이자 역사문화공간인 사찰의 경우 개별 사찰이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기동취재 박성영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올 한 해 애쓴 산하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의미 깊은 송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문복지회 이사장 연규 스님은 나눔과 봉사를 강조하며 갑진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며 지역 복지 외길을 걸은 지 올해로 19년째,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 복지의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보문복지회가 연말을 맞아 산하 20여 곳의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초청해 송년 행사를 갖고 올 한 해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이사장 연규 스님은 부처님의 자리타행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는 장기 요양, 재가 요양, 노인, 아동, 일자리, 아동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실천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며 보살펴 여수시 모두가 안정된 생활, 행복한 삶, 그리고 삶의 질적 향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지역의 주요 스님과 내빈 등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복지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연규 스님은 여수시에 성금 1,000만 원과 쌀 1,500kg을 전달하며 새 및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은 부주지 우석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께서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 시민들과 동고동락해온 보문복지의 여수 지역 최고의 복지법인으로 든든하게 키워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기관장과 국회의원들도 보문복지회 소속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보문복지회는 2005년 설립된 이래로 우리 여수 복지의 어떤 기반을 구축한 그런 아주 위대한 어떤 그 회입니다. 보문복지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수 복지가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잘 조합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우리 보문복지회가 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이루는데 최대의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면서 이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에 참 거금을 또한 보시를 해주신 우리 연규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송년 행사에서는 장기 근속한 복지기관 종사자들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7월 새 이사장 연규 스님의 취임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보문복지회. 올 한 해 동안 지역복지 일선에서 책임을 다한 종사자들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서로 우위를 다지고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청년불자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500만 원을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기부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지난 27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신흥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2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재학생 15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대종사 추모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갖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학생 전법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자승대종사의 원력을 잊지 말고 내년엔 더 큰 동국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선덕드구 스님은 동국인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달라고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태고종의 서울 대표 사찰인 천년고찰 서대문구 신촌 봉원사의 새 주지에 현성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서울 신촌 봉원사는 지난 26일 산중총회를 열고 제45세 주지 후보에 현성 스님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성 스님은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28표를 얻어 기봉 스님을 제치고 봉원사의 새 주지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봉원사 부주지에는 향천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현성 스님은 서남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고
1974년 성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재한 뒤 신촌 봉원사 교무국장과 부주지, 종단 법규위원, 종회의원, 동방불교대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촌 봉원사는 서대문구 백년사와 사간동 법륜사와 함께 태고종의 서울 3대 사찰로 꼽히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는 전승 보존도량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법인 금강대학교가 총장 직무대행으로 서문성 부총장을 임명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태종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사부가 지난 21일 김찬호 측이 제기한 서문성 부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사 운영 등의 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서문성 부총장의 임명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수에게 부여되는 보직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부차적 지위인 점을 고려할 때 교원 인사위를 거쳐야 할 만큼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김찬호 측에 제기한 부동산 퇴거와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 총장실 등 학교 본관 2층 4개의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던 김찬호 측에게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